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넓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이게 먼저 이기구나. 왜 이랬지? 네, 넓이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파트는 넓이 파트입니다. 넓이 파트입니다. 자, 우선 예를 든다면은 자, 이 개념입니다. 보세요. 어떤 곡선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곡선은 y는 x의 x-2의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요거의 넓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원래 길이의 합이거든. 따라서 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새까맣게 칠해진 요 부분의 구성 요소인 얘네들, 요 길이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그럼 일단 요 길이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요 길이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뭐로 보겠다는 거야? 이 길이를 함수 값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거의 x값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값으로 본다면 요 길이가 나올 수 있잖아. 따라서 넓이를 뭘로 보겠냐면 함수값의 합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함수값, 요거의 함수값, 요거의 함수값. 자, 함수값을 다 더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었다? 적분에 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d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 0부터 2까지 여기에 대입을 해서 더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럼 여기에 대입돼서 나오는 건 바로 뭔데? 함수값이지, 그지? 함수값을 다 더하라 이 말이야.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무슨 함수값을 다 더하는 겁니까? 넓이가 길이의 합이었다라고 하면 이 길이는 각각의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색깔 칠해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파트.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세요. 자, 이 함수는 미안. 이 함수는 원래 이렇게 주지. 이 함수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려놓고 보이지 이상하고. 자, 역시 똑같이 질문을 이 사람이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넓이라는 게 길이의 합이니까 얘네들의 길이를 다 더하겠습니다. 그럼 얘네의 길이를 뭘로 볼 건데 각각의 함수값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함수값이랑 길이가 같은 부호입니다. 즉 1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길이로 바로 쓸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이 함수값은 길이가 아니죠. 왜? 부호가? 그렇지. 반대 부호가 있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함수값은 전부 음수니까 일단 함수값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얘는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적분을 한 거지. 그냥 적분을 한 거잖아. 왜냐면 이거의 값은 음수가 나올 거니까. 얘의 뜻이 뭐라고 했어? 1부터 3까지 그냥 이 함수에 대입을 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게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A 없어요. 그냥 이거 A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A가 근데 내가 1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물론 뭐 2 있을 수도 있고 3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많은 학생들이 넓이를 하면 넓이는 무조건 적분이다. 적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넓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에 쓰이는 방법일 뿐이지 그게 자체가 넓이는 아니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설마 이거 단독으로 시험에 안 나오지. 하지만 문제 푸는 과정에선 참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줍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y는 x-1, x 플러스 1. 이 곡선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거 좋네. 나도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왜 그려야 되냐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길이가 같은 구간하고 함수값하고 길이가 다른 구간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리고 둘러싸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둘러싸였는지 뭘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야. 당신이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몇 차 함수입니까?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인데 얘는 근이 몇 개 있어요? 0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1 하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빨리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나?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요. 이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맞죠? 0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이라도, 내가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예민하고만. 맞아요.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과 X축이 어딨냐면, 요거죠. 따라서, 이 곡선하고 X축 둘러싸여있다고 하니까, 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곡선하고 X축을 둘러싸인 게 요거랑 요거잖아요. 둘러쌌다고 그랬죠. X축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싼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맞죠? 딴 데는 아닙니다. 이건 둘러싼 게 아니에요. 둘러싸려면 막아야 둘러싸죠. 그러면 뭘 구하랬습니까? 면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면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넓이 어려운 말이죠.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죠? 길이랑 함수값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길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함수값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넣은 걸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고 플러스입니다. 자, 일단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인테그랄 보세요.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dx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합칠 수가 없죠. 적분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에는 똑같아요. 안은 똑같은데 합치려고 하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왜 마이너스로 맞죠? 마이너스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뭡니까? 합친다는 말은 이거잖아요. 합친다는 의미는 0부터 1까지에다가 1부터 3까지 이 경우에만 0부터 3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합친다는 것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랑 1부터 3까지 넣어서 더하는 것은 0부터 3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합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대입을 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뺀 거죠. 0부터 1까지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합치려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부분이랑 0부터 1까지 이 부분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에다가 0부터 1까지를 빼라고 했잖아요. 빼면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 요만큼 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합쳐지는데 플러스가 아닐 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적분을 해서 빼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요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지금 빼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적분을 하잖아. 이렇게 적분을 하잖아. 그럼 생활아 결과가 뭘까? 그냥 이거를 그냥 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싹 적분하면 안 됩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가 0이니까 쌤 0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분명히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넓이가 왜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 면적은 적분이 아닙니다.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적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래프 모양을 조금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3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잠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3차 함수는 최대 x축과 0 되는 게 몇 개 있지? 3개 있지. 이제 이런 건 당신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자,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맨 앞쪽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5, 0, 3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오, 맞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까 제가 헷갈린 도함수 그래프랑 그러니까 이건 또 함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함수만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또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리려고 하면 보나마 여길 찾았겠죠? 여길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나가 제곱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0이랑 1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1을 기준으로 해서는 부호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제곱이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 근처에서는 무조건 같은 부호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1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0 근데 3승되면 바뀌잖아요. 3승은 이런 그래프로 안 그리죠. 이건 3차 함수만 우리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제곱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게 또 앞에 있다. 그러면 이 뒤에 있구나. 미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1입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항상 제곱 주위에서는 부호가 원래 바뀌지 않으니까 제곱 주위에서는 항상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 있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이 단원에서는 3참수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거랑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이 면적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니까 문제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부터 2까지 그냥 얘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뭘 해보겠냐면은, 지금 방금은 뭘 했어요? 하나의 곡선하고 누구랑, 그러니까 그렇지. 둘러싸이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러쌀 때, 직선하고 곡선이 둘러쌀 수가 있지.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둘러싸는 경우, 곡선 하나와 직선 하나. 근데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네. 그 전에 Y축을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뭘 했냐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걸 해봤잖아. 근데 이번에는 곡선과 Y축. 오호. 요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던데,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헷갈리나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케이스입니다. y는 루트 x, y는 1.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면 y축까지.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루트 x. 이거 어떻게 그린지 아시죠? 그렇죠. 이거 고상태보다 낫네. 자, y는 1. 그렇죠. 그 다음에 y축. 그래야 둘러싸잖아. 둘러쌌다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어요. 둘러싸죠. 하나, 둘, 셋.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친구, 자,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의 면적을 요 길이의 합으로 구하겠다는 거야. 아까랑 구별돼야 돼. 아까는 선생님이 요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요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은, 자, 길이의 합을 구할 텐데, 이 길이는 친구, X축의 길이야? 아니면 Y축의 길이야? 자, 보세요. 이거는 Y 값이었죠. 그렇지. 이건 X 값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더했냐면, X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1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0부터 1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지. Y를 대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Y를 대입을 해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나오는 X 있잖아. 이거야. 자, 보세요. 0부터 1까지 Y를 대입해서 나온 X의 값을 더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에 돼버리게 되면, 적분을 못하는 게, 얘는 Y인데, 얘는 X로 되어 있으니까, 이 X를 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Y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도대체 그러면 X가 알겠다. X의 값을 더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X가 Y로 표시가 돼야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X를 Y로 바꿔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X는 도대체 Y로 뭐냐? 그래서 얘는 루트 X가 Y니까 안 되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X는 뭐가 돼요? Y축.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Y 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뿅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3분의 Y 3승. 1, 그렇죠. 그래서 영어만 분석을 하는 거니까. 2, 그렇지. 그래서 이 넓이가 3분의 1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보통 이런 거 와요? 좀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Y축으로 둘러싸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니요, Y가 아. 보통 이렇게 모래하면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오죠. 문과반에서는. 보통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주긴 줄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첫눈에 봐도 느낌이 오죠. 루트 X. X는 뭐라 합니까? 제곱만. 그렇지. 느낌이 오지 않니? 그려야지. 근데 너희들이 Y축을 잘 못 그리잖아.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면서 너희들한테 이게 y축을 둘러싸인 되는 것을 아마 암시해 줄 거야. 아니면 이런 쉬운 함수를 주겠지. y는 루트 x 뭐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은 아마 너희들이 조금 알 수 있게끔 웬만하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할 거야. 만약에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많은 학생들이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네가 갖고 있는 문제 지금 걱정이 된다. 좀 그거만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문제집은 너무 어려워서 사람을 피마르게 하구만. 그래서 자. 그래도 이제 네가 촉분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좀 기본적으로 이건 자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또 뭐 하냐면 곡선과 직선이죠, 친구. 보세요. 곡선과 직선인데 지금까지는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었냐면 x축 아니면 y축이었죠. 그러면 직선이 x축과 y축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일반 직선하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얘랑 그러니까 이 곡선하고 이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려보셔야 되거든. 어떻게 둘러싸이는지. 자, 왜 그러냐면 친구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X축, Y축이 아닌 일반 직선입니다. 자, 이 곡선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려왔던 곡선이라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원점을 지나간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맞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의 합으로 구해야 될 건데, 길이의 합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예를 들면 제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을 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3을 요 함수에 대입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3을 어디다 대입한? 요 직선에다 대입을 하면 3을 요 직선에다 대입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을 요 곡선에 대입한 데다가 3을 요 직선에 대입한 값을 빼면 되겠죠. 다 빼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은 누가 담당합니까? 촉분 있죠. 촉분 있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직선에 대입한 거를 적분한 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적분한 거랑 이거를 어디까지 적분한 거? 여기까지. 보시죠. 그 점이 먼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합니까? 교점. X축과 Y, 그렇죠.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적분이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손이 많이 가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의 꽃은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미적분만 하면 물론 대학 가면 뭐 편문이 편미분이라는 거지 같은 게 있지만 자 요렇게 하는 건 요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 살아난 갈 수 있죠. 보세요. 0부터 4까지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하면 이거를 얘는 아니 설명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뭐가 나와요? 요 부분의 면적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0부터 4까지 2x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면적이 나와요? 그렇죠.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빨간 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지. 여기서 요걸 빼면 돼. 그래서 요게 답인데 가만 보니까 쌤 왜? 그럼 이거 합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부터 4까지 요 함수 값에다가
이 함수값을 빼서 그냥 한꺼번에 더하자 말이지. 그냥 같은 결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쪽에 있는 함수값에다가 밑쪽에 있는 함수값을 빼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바로 답이 됩니다. 이 정도 적분은 뭐 그냥 하시면 될 거니까. 그래서 친구,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곡선과 x축, 곡선과 y축, 곡선과 일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했는데 일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 왜 그려봐야 됩니까, 선생님? 자, 그럼 만약에 태원아 지금 얘가 이렇게 안 생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친구, 요 직선에서 요 함수를 빼야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요 길이가 나오려면 당연히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 값을 빼야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이구, 왜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거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빼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러더라고. 쌤, 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이게 함수가 나옵니까? 근데 나오죠.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면 무조건. 왜 이리 피곤해? 네. 왜 이리 피곤해? 자, 안 못 잤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다. 어려운 거니까. 제일 역경이에요. 항상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 진도 과정이 여름이었거든? 아직도 기억이 난다. 여름 때 이거 배웠는데 죽을 것 같더라. 왜냐하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진짜 무슨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남자 학교라서 거의 뭐 체육복으로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거의 뭐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쌤 너무 더운데요 이러고 런닝 차림으로 입고 뭐 이렇게 수업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더워. 그 다음에 이제 곡선과 곡선 사이는 어디? 있지? 75. 응? 잠깐만. 제일 수직각중이야. 복사가 잘못됐어. 참, 돌아버렸네. 이거는 했고, 두 곡선 사이에 넓이를 한 부분을 직선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자, 뭐라냐면, 우리가 방금 곡선과 X축, Y축, 일반 직선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곡선과 곡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더 까다로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3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쌤,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왜 자꾸 수학은 안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14년, 13년 과외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그 소리다 이 자식아 이랬거든. 단계를 놓쳐버리게 되면 참 점수 안 나오는 게 수학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려요? 당연하죠. 이거랑 이게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알아야 돼요. 대충만 그리면 돼, 친구. 대충. 왜냐면, 왜 그리라고 하냐면, 아까 기억나지?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값을 빼야 뭐가 나온다고? 길이가 나온다고. 밑 함수값에서 위 함수값을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목적이 뭐라고? 왜 그리라고? 그리는 목적은 둘러쌌었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위로 가 있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는 목적은 뭐지? 누가 위에 가 있는지, 누가 위에 있는 함수인지가 목적입니다. 누가 위에 있는지. 그래서 얘는 쉬워요. 자,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얘는요? 안 그렇죠. 얘 둘이 둘러싸려면 설마 이렇게 돼가지고 둘러싸겠니? 얘는 쉽다고.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둘러싸겠지.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 둘 중에 어느 게 위쪽으로 가는 함수야? 밑에 오른쪽.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이제? 그렇죠. 뭐든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했다. 그런 좀. 2x 제곱 마이너스 6x 음. 마이너스 좀 양변을 이뤄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4였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야 됩니까? 아니면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야 됩니까? 어느 게 위쪽에 있는 함수라고 했어? 오른쪽. 그렇죠. 여기서 요거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적분은 뭐 좀 귀찮긴 한데 요 같은 경우도 나름 2를 빼버리세요. 2를 빼서 조금이라도 대입하는 값을 좀 줄이면 안 낫겠습니까? 뭐 싫다고 하면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어느 게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괜찮은데 친구 더 어려운 게 있어. 이게 2차, 2차잖아. 그러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3차, 2차 나올 수 있지. 3차, 2차. 그럼 뭐가 있어? 3차, 3차. 고등학교 시험에 3차, 3차는 잘 안 나온다. 왜? 생각보다 어려워서 나오면 3차, 2차가 나와. 그래서 3차, 2차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2차, 2차 했으니까 한쪽에 3차고 2차 됩니다. 2차, 2차 있으면 누가 위에 있는 함수인지를 알 수 있는데 3차, 2차는요 어렵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네가 갖고 있는 문제도 아마 3차, 2차 문제를 갖고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겠습니다. 띵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둘러싸이는지. 그래서 얘는 일단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가 또 그래프도 쉽게 그려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게 이래 되거든. 이래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일단 대충은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대충 그리는 거 치고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있네. 자, 그래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는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얘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친구 보세요. 요거랑 요거 잘 보세요. 어느 게 더 빨리 요거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요? 2차가 빠르게 올라갈까요? 3차가 빠르게 올라갈까요? 얘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3차가 더 빨리 올라가서 2차랑 만나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틀리는 겁니까?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친구 이 점을 구하려고 저점을 구할 거 아니야? 맞죠? 그것 좀 구해봅시다. 그럼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 자, 이제 그점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교점 어디 나옵니까? 마이너스 자, 교점이 마이너스 1, 0, 2. 위에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교점 여기. 어? 자, 봐봐. 교점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3차랑 2차랑 둘러싸인 걸 잘 모를 때는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고 교점을 찾아내는 거야. 어디서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는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어느 게 위쪽에 있는 함수야? 3차 그래서 3차가 위쪽에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다른 거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선 누가 위에 있어요? 2차 그렇죠. 2차가 있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x제곱. 그래서 요걸 빼는 거니까. 요건. 이거 음. x제곱 2까지 x제곱 값이 어디까지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쏘리. 오, 정확 잘했습니다. 오, 맞아. 미안. 그래. 훌륭하다. 잘 착각하고 있었네. 그니까, 0에서 2까지, 미안. 0에서 2까지 2차 함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이거는 그러면 맞아요. 오, 깜빡했습니다. 맞네요. 오. 0에서 2까지 x제곱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면적이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뭘 빼야 돼요? 여기에서 요거에서 지금 요걸 빼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요거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면 보세요. 이놈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루트 2까지는 그러니까 요거 면적을 구할 때 루트 2까지는 요 위의 함수에서 그치 밑에 함수를 빼면 여기가 나오는데 이제 루트 2부터 2까지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똑같이 빼는 거예요. 맞는데? 맞네? 똑같이 빼지는 거 맞네? 미안. 미안. 저는 그냥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순간 당했다. 그럼 뭘 착각했지, 잠깐? 내가 뭘 착각했지? 근데? 맞네. 자, 봤어. 내가 뭘 착각했는데? 회전 제곱을 착각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곡선과 3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로 둘러싸는 거지. 자, 이거 다 돼갑니다. 자, 오히려 역함수는 쉬울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애들이 어려워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랑 이거의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실제 함수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역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역함수 어떻게 그리나? 역함수는 일단 먼저 역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빨간 직선이 y는 x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역함수와 이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이거잖아요. 맞죠? 원래 이것도 다 뒤집죠. 뒤집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요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뒤집으면 x가 다 0보다 크죠. 뒤집는다는 말이 요거 이거 뒤집는 거요? 요거 이걸 이거 안 뒤집 원래 안 뒤집혀요. 이거면 제한 걸었잖아요. 네. 만약에 제한 안 걸었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필요가 없죠. 개념 많고 요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위의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빼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함수는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양은 똑같이 생긴 거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잘 보세요. 요거의 면적이 몇 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걸 몇 배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교점을 구하면 1이거든요. 왜냐면 y는 x하고 교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0부터 1까지. x 여기 x 몇 배? 200. 그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그래프를 아예 그릴 생각, 그러니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보다는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죠. 자, 이거의 업그레이드 확장판. 자, 이래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소리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함수가 있으려고 하면 아까 그 부분을 왜 안 했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것도 원래 얘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안 그릴게요. 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친구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y는 x를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래 되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위차부터 이게 2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대칭으로 그리게 되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게 2였고 얘도 2란 말이야. 어떻게 돼? 자, 그려볼까요? 와! 잘 그렸다. 이거죠. 그러면 얘 둘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나? 그 여기 있네. 봐라. 0부터 얼마까지? 그렇지. 0부터 2까지. 이 문제는 보세요. 0부터 2까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x dx에다가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gx dx.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별표 100만 개. 자, 보세요. gx가 이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역함수의 결과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친구, 역함수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x값을 찾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원래 함수에 3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잖아. 그럼 역함수에 뭘 대입하냐면 원래 함수의 결과를 대입을 하는 거야. 항상 역함수에는 원래 함수의 결과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얘를 나오게 한 x의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의 존재 목적은 원래 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누가 이 결과를 나오겠는지 찾는 거야. 이해되시지? 이게 역함수의 본질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fx를 접근하라 했잖아. 그럼 0부터 2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거죠. 이게 fx니까. 맞죠?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둘러싸여 있을 원래 아니, 이건 그냥 0부터 2까지 하랬습니다. 말없이 요거랑 요걸 더하라고 했잖아요. 요건 둘러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fx에 0부터 2까지 넣은 걸 더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2부터 4. 역함수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친구, 역함수에 2부터 4까지를 대입해서 더한다 했는데 역함수에 2를 대입하면 누가 나옵니까? 아까 기억나십니까? 역함수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놈들은 원래 함수에 2를 나오게 한 놈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0. 이게 역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보세요. 역함수다. 역함수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0 나오죠? 왜? 역함수의 존재 목적이 원래 뭐가 나오긴 거냐 하는 거니까. 이 함수에 보세요. 이 함수에 4를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0. 2를 넣으면요. 4. 그렇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잠깐만, 이 함수에 1 넣으면 2 넣으면 2 넣으면 잠깐만요. 이 함수에 1 넣으면 안 되고 2 넣으면 2 나온 거 맞죠? 4. 2 넣으면 4 나오는구나. 2 넣으면 4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놔두고 요거 보봅시다. 자, 역함수의 2부터 4까지라는 것은 원래 함수에 도대체 2부터 4까지 나오게 하는 걸 더하겠다는 거잖아. 친구 보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4를 나오게 하는 놈이 누굽니까? 2. 그렇죠. 그러면 요걸 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의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을 나오게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만 보니까 연마의 말이 뭐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놓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여기까지 더한다는 거죠. 인마의 말이. 자, 인마의 말은 결국 요걸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 다 안 돼? 2부터 결과는 2부터 그러니까 2부터 대입할 거니까 2를 나오게 해주는 x의 값부터 나오는 거잖아. 지금 2를 나오게 해주는 x의 값이 0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0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x의 값이잖아. 네, 헷갈려. 그렇지,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인 겁니다. 지금 얘가 지금 보면 요거의 면적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면적입니까? 0부터 1까지면 여기까지 면적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그렇죠. 따라서 8.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냐면, 역함수. 그렇지. 역함수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대입을 해서 더하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 그러니까 역함수를 안 그리고 판단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거의 애들 다 틀려. 이해를 못 하거든. 무슨 개소리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있잖아. 되게 깔끔하게 답이 나와.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보면. 보통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어떻게 나왔냐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온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그것도 있긴 있었는데 찾으면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한때는 정말 미친듯이 나왔대. 자, 이제 마지막. 자,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역함수 그거는 보통 사각형으로 나와. 보통 사각형으로 나와.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 역함수를 안 그려도 돼. 말했죠. 안 그래도 된다.
역함수를 그릴 필요도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함수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개념만 이해하면 됐던 앞에 문제도 내가 왜 그려줬냐면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잖아. 왜냐하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위치랑 내가 말 강조했는데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위치는 속도를 적분이 뭔지 아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나옵니다. 거리는요? 그렇죠.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속도를 전부 플러스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속력은 속도에서 방향만 전부 플러스로 바꾸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요.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속력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도를 전부 플러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속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속도를요 다 더하고 마지막에 플러스 받고도 속력 아닙니다. 이게 아까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되는 구간은 따로 찾아내서 플러스로 바꿔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번거롭죠. 그러니까 속도를 전부 플러스로 바꿔서 속력으로 더하면 속력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음수되는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보통 보면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X축 위에 서 있다. 시간 T초 이렇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위치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쳤구나.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줍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합니다. 뭘 주냐면, 이 단원에서는 속도를 줍니다. 자, 그럼 대사역 생각해볼까요? 1초 때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1초 때 속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m/s라는 것은 내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1초 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1초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냥 1m/s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잘 됐네. 자, 3초 때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3초 때까지 이동 거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따라서 적분의 방식이 다른데, 자, 3초 때 위치를 물어봤죠. 그러면 위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냥 강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를 물어봤었을 때는 속력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를 전부 플러스로 바꾼 것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 이 속도가 음수가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역시 뭐 해야 돼? 그려봐야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찾아냈습니다. 몇 초 때까지는 속도가 음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0부터 2초 때까지는 이걸 그대로 적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시고,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치랑 거리의 차이를 구별을 해야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갖고는 소용이 없어. 그럼 가속도도 나와요? 가속도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어. 내가 볼 때는 가속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문과반에서는 더더욱 이과반에서 가속도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가속도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거는 다 있네. 이거 봐봐. 이거 앞에 이거 하나 있네. 자, 이제 요렇게 속도의 함수를 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또 뭘 주고 이거에 뭘 주고 그래프를 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손처럼 깔끔히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수학 공부를 해보면 수학 선생들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과정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정확하게 찍어줄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데 뭐 문과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맥적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더라도 답은 나오잖아. 그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 영어가 쉽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더 어렵죠.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자, t, v,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뭐라고? 속도의 그래프. 자, 그러면 친구, 내가 저번에 늘 강조했지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속도를 아까 내가 했잖아요. 속도를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자, OX 퀴즈 하자. 속도를 적분을 하면요. 위치가 나올까요?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까요? 위치.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네가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3,000원을 쓴다고. 뭐라고? 하루에 3,000원을 쓴다고. 그러면 8월 30일 날 네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대답을 할래? 잠깐만. 8월에 3,000원을 쓰는데 8월 3,000원을 쓰는데 10일 동안 10일 후에 너의 돈은 얼마이라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 속도를 적분하면 네가 그 사이에 변화된 값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애초에 네가 뭘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하루에 3,000원씩 쓴다고, 알겠습니다. 10일 후에 네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10일 후에 네가 쓴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10일 후에 네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은 다른 거지. 속도를 접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치가 뭐지? 위치는 지금 현재 네가 어디 있냐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네가 이 시간 동안에 어디가 얼만큼 움직이냐는 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 위치가 얼마나 움직였느냐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네가 오른쪽 왼쪽 갔다 갈 수 있는데 10초 동안에 오른쪽으로 4칸 갔어. 그러면 네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자고. 네가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4칸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네가 오른쪽으로 4칸을 가는 건 알겠어. 10초 동안에. 그게 변화량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그래서 항상 속도를 접근하게 되면 네가 그동안에 왔다 갔다 움직인 값만 나오는 거지 너의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니한테 위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자, 답변합니다. 그럼 위치를 미분한 거랑 속도를 적분한 거랑 달라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말해서 미분했었을 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분명히 맞지만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위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너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수직선
2초, 그러니까 수직선 2에 있었다. 그러니까 니를 처음 위치를 이렇게 주는 거야. 니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속도를 이렇게 주는 거지. 자, VT는 시간에 따른 속도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갖고 니한테 물어보는 거지. 2초 뒤에 너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2초 뒤에 너의 위치가 뭐냐고 그러면 속도를 다 더하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삼분의 8. 선생님. 저는 위치가 3분의 8에 가 있습니다. 아니지? 2초 동안에 3분의 8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2초 뒤에 위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2 플러스 3분의 8. 요게 너의 2초 때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명심해라. 속도를 적분한다는 것은 너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네가 얼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는지 그것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를 물어본다고 하면 반드시 그 변화 네가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그때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 거기서부터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직선 2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만 나오면 왜 이래 되겠어요? 아무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럼 처음 그걸 주고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함정이 뭡니까? 속도의 그래프죠. 처음 위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렇죠. 좀 잘 줬다고. 자, 보세요. 자, 시각 t에서 보세요. 속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있습니까? a초에서 아니. 뭐라고? 어디 있다고요? x 0. 맞네. 그렇죠. 이거 봐봐, 맞잖아. 속도의 그래프만 주고는 네가 최초에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위치가 x 0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초부터 b초까지의 물체의 위치에 뭘 물어봤어? 변화량만 하면요, 요 그래프에서 a, b니까 자, 보세요. 따로야 돼요. 아니.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은 AC. 그렇지. AC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면 돼, 안 돼? 되죠?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동 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이거 플러스를 만들었어야 되죠. 무슨 일이에요?